추가로 제공하여 앞서 발표한 정보를 보완합니다. 최근 규모 2.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유감 신고가 증가하면서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에 미소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지진 조기 경보 감시 영역을 확대했으며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이 발생하여 국내에 진도 4 이상의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외 지진 조기 경보를 운영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전부 받아보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지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진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0편 지진해일. 지진해일은 해저지진, 산사태, 화산분출, 운석 낙하 등에 의해 대양의 해저나 해저 부근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매우 긴 파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판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에 의해 단층 부근의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발생합니다. 지진해일 전파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지진해일의 파고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낮을 수 있지만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파고가 급격히 높아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총 4차례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안 속초, 포항, 임원 등의 지역에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가상 지진을 시뮬레이션하여 지진해일 예상 파고와 도달 시각을 DB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 DB를 검색하여 통보 기준에 따라 지진해일 정보 및 특보를 발표합니다. 지진해일 정보에는 지진 정보, 주요 지점의 예상 최초 도달 시간, 예상 최대 높이, 조석 정보, 지진해일 관측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될 경우 발표된 구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지진해일 재난 문자가 송출됩니다. 지진해일 특보에는 지진 발생 현황, 특보 구역, 지진해일 예상 최초 도달 시간 및 최대 높이 등이 포함됩니다. 지진해일 관측을 위해 울릉도 및 임원항의 해일 파고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신속히 해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 3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해일은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고 있을 때 여유 시간이 있다면 먼 바다로 출항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혹시 모를 해양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1편 화산.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나올 때 용암이나 화산 쇠설물, 화산재 등이 폭발하거나 분출하여 만들어진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 지하에 마그마방을 만들고 부상이나 배상 이런 피해 관련된 이
특히 소상공인 경우는 손해가 크잖아요. 네. 이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매출이 하락했는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체는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절차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러면 정부나 관할 행정청과 같은 기관들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하지만 이 정부나 이제 관할 행정청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이제 일반 민법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오로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입증을 다 소상공인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뭐 행정청이나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이제 통신사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손해나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SK텔레콤 측에 있는 것으로 좀 법에 그렇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내가 피해를 봤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를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 현재 상황과 어떤 피해 우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어떤 대응의 적절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가 정부 국회 뭐 언론 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옹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가 난 이후에 초동 대처를 할까요?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초동 대처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준비가 좀 철저히 돼 있어야 되고 아주 낙관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만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철저하게 시스템에서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 사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몇 번 보이고 특히 지금 현재도 SK텔레콤은 개발 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초동 대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해킹 사고가 났을 때 내부적으로